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가치와 창의성을 가지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로 인정을 받아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앞서 선정된 국내 도시 이천과 서울, 부산과 전주, 부천, 광주, 통영, 대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 원주시가 가진 문학유산의 가치 그리고 문화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곽정호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과장,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시의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로부터 문학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련 단체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국내, 국외, 전 세계 회원 도시들과 교류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총 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음악, 미디어 등입니다. 현재 7개 분야에 전 세계 총 84개국 246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문학 분야는 28개국 36개 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음악 창의 도시인 통영을 비롯해서 1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원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이 꽤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좀 관심을 갖고 이름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년에 원주가 가입을 하게 되면서 네. 10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국내에서는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입한 도시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분야에서 역사적 자산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관련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미래적인 비전이 있느냐, 과거 역사와 현재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또 다른 도시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원주도 인정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유네스코라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공인된 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승인하고 또 격려했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많은 여러 도시들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인적 자산이라든지 또 노하우라든지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노하우들을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공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원들과 비전들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꿈을 같이 꿀 수 있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국제적인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도시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주는 문학이라는 테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습니다. 원주에서 이 문학 창의도시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네. 그 전 세계는 유명한 문학 창의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전 세계 문학인들이 성지인 영국의 에딘버러라든지 3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아일랜드의 더블린,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체코의 프라하 등 유럽, 미주, 또 중동 등 전 세계 문학 창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원주의 문화와 문학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원주의 문학 창의 도시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 원주를 흔히 문학의 고장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원주는 뭐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박경리 선생의 대표작 토지가 집필된 곳이기도 하고 뭐 박경리 문학공원, 박경리 생가 토지문학관 등 좀 많은 유산들이 있는데 원주가 가진 문학 유산의 가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박경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죠. 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신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토지문화재단이라든지 박경리 문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들, 하고 있는 활동들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통일 신라 시대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구조 5소경 중에 하나였고요. 원주가. 그리고 뭐 강원 가명이 조선시대에는 500여 년간 이곳에 자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어떤 문화적, 역사적인 어떤 중심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성문학이라든지 기행문학, 은둥문학의 어떤 당대 중심지로서 활동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문지당 박죽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여성문학이라든지 김금원 정철의 기행문학, 그리고 태종의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은둔문학 같은 그런 전통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근현대의 어떤 그 원주의 독특한 문학적인 전통으로 넘어오면서 뭐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다시피 지학순, 뭐 장일순, 박경리, 김재하 선생님을 이어지는 어떤 한국 근현대 문학의 특별히 이제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줄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 자산과 현재 어떤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느냐, 미래 비전이 있느냐라는 네네. 그 차원에서 이 첫 번째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보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인정을 있다. 받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원주가 가진 문학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제안을 2013년도에 토지문화재단 김영주 이사장님께서 처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제안을 하셔서 시 차원에서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받아들여서 한 6년여 동안 저희가 연차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네. 2014년도 처음으로 창의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시청에서 전담 조직인 창의도시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국내 문학창의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이어서 올해 10월 31일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문학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도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문제점이나 뭐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특별히 꼽으라면은 하여튼 그동안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네. 6년 동안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고 전담 그 부서에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한 이유가 남다른 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과장님. 이번 성과는 우리 원주시가 5년 전부터 문화관광 제1도시 기치를 내걸고 착실히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또 구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간의 갈등을 푸는 등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은 문화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산을 기본으로 창의성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꾀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모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시에 있어서 이렇게 좀 문학도시 선정이 꼭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 원주가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라는 거는 뭐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뭐 30만을 최초로 돌파했다 강원도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35만 가까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유일한 어떤 기초자치단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한계랄까요? 또는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 같은 이제 복수의 신도심 개발이 일어나면서 또 구도심과의 어떤 격차 문제라든지 균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유입된 많은 이제 인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기존의 이제 원주민의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공동체성이랄까요,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와 요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원주의 그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네.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들이 마련됐다는 저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들은 많아졌고 그리고 뭐 인적 자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팽창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공동의 목표랄까요? 아니면 공통의 어떤 아젠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창의성과 문화 이쪽에서 이제 찾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거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 이제 원주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노력해왔던 것들이 이번에 이런 성과로 일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생겨난 이제 지역의 어떤 그 협의체라고 할까요? 인적인 이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그 창조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만한 문화적인 성과, 창조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좀 앞으로 원주시에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이미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는 저희가 가입 승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곽정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2월에는 우리나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한 상태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선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적 차원의 인정과 함께 또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승인을 통해서 이제 문화 영역이 또 창의적인 어떤 섹터가 원주시의 발전 동력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흔히들 쓰는데요. 네. 어떤 가장 대표적이고 어떤 기함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함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큰 게 이제 원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체로 원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는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은 이제 이런 큰 장이 서게 되면 그와 연관된 그 주변에 꼭 문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네. 그 문화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집결 지점에 또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마련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난 5월에 5명의 그 추진위원들이 유럽의 기존 문학 도시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 어떤 지점에서 가장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질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국제사회의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리고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들을 이 국제사회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됐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렉십 프로젝트로서 이 원주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주를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강원도의 어떤 독특한 자산과 또 독특한 역량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그런 그
도시 마케팅, 지역 마케팅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 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사람들의 뭐 참여와 협동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는지 원주의 좀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문화도시 사업,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 기존의 그 문화부의 어떤 지역 개발 사업과 다른 점은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 주도에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코어 그룹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네. 탑다운 방식이나 일부 그 사람들의 독단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네.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지점에서 원주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선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중앙부처의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상지대학교로 작년에 그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이라든지 지역들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주의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 창의도시라든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굉장히 독특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모든 대부분의 단체들, 뭐 시민사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술인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학, 그리고 뭐 여러 관련 기관들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열정적으로, 모두가 네. 그렇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란 지점입니다만은 모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의견들이 수렴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세련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도 원주가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성지이기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지점에서는 멈추고 경청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또 잘 모아내면서 이렇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라든지 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도시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참여적인 거버넌스 네. 그런 독특한 원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문화도시 원주로 가기 위한 남은 숙제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유네스코가 원주시를 문학창의로 지정했다는 것은 원주시와 원주 시민들의 역량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 주도형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등에 대해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 원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더 견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정호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장 정종훈 상지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